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오늘은 사랑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사랑. 어떤 사랑이냐면 백제무왕이랑 진평왕의 딸인 선화공주 간의 러브 스토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근데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 백제무왕과 선화공주 간의 어떤 그 러브스토리는 삼국유사에만 있다는 겁니다. 여타 기록에는 없어요. 삼국유사에 보면요, 일단 무왕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그의 어머니는 가부. 그러니까 평민이었네. 평민이 중요한 겁니다. 가부였는데 이제 그 백제의 수도 남쪽 연못가에서 집을 짓고 살았답니다. 근데 그 연못가에서 갑자기 용이 튀어나와 가지고 이 용하고 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무왕의 어머니하고 이제 정을 통해서 난 아들이 바로 무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어렸을 때 이름이, 무왕의 이름이 서동이었다는 겁니다. 서동. 요 이름도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민이라는 것도 주목하시고. 어쨌든 이제 생활을 해다 보니까 이 서동이가 마 있잖아요. 마. 그러니까 고구마 그처럼 생긴 게 있어요. 뭐 하얀 색깔로 된 게. 아니,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마를. 좀 느끼해. 여러분들 이게 마 한번 먹어본 적 있나요? 좀 느끼하더라고. 어쨌든 이 마를 팔아가지고, 시장에 팔아가지고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말을 팔아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서동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동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그때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인 선화공주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선화공주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소문이 백제까지 퍼진 거야. 이거를 소동이가 들은 거야. 아니, 그 선화공주가 그렇게 이뻐? 이래가지고 이제 선화공주를 만나보려고 신라 금성으로 갑니다. 머리를 깎고. 그러니까 중처럼 이제 행세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적국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 그러니까 신라하고 백제가 적국일 때예요, 그 당시가. 근데 적국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중처럼 꾸민 거죠. 그래서 갑니다. 갔는데 이 평민이, 서동은 평민이잖아. 어떻게 왕족을 만날 수 있겠냐고. 선화공주는 진평왕의 딸이기 때문에 왕족이잖아요. 만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꾀를 씁니다, 이 서동이가. 노래를 져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아이들을 꼬셔가지고 이제 퍼뜨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이제 궁시까지 퍼지게 된 거야.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노래의 내용이 이제 좀 이상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신료들이 진평왕한테 조언을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선화공주를 유배를 시켜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배를 갑니다, 선화공주를. 그래서 이제 유배를 갈 때, 선화공주가 유배를 갈 때 서동이가 짠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선화공주한테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서동이가 잘생겼나봐. 공주는 비록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지만 마음에 들었다. 첫눈에 그냥 뿅 간 거야. 그래서 몰래 정도 통하였다. 짝짝꿍 한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거기다가 왕족이잖아, 선화공주는. 왕족이 처음 보는 남자하고 짝짝꿍을 했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화공주를 데리고 백제 수도로 온 거죠, 서동이가. 근데 이제 공주가 그 궁실에서 나올 때
엄마가 줬거든. 금하고 보석을.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된 거야, 서동이한테. 서동이가 이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야, 그거 필요 없고, 그거 돌려보내줘. 이래서 이제 공주가, 선화공주가 편지를 써가지고, 금하고 보석을요, 사자사 앞에 가져다 놓았답니다. 그랬더니, 절의 법사가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순간 이동을 시킵니다. 순간 이동. 금과 보석을 신라 금성으로 보내버린 거야. 그냥 순간 이동으로. 그랬더니 진평이 깜짝 놀란 거죠.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금과 보석이 뚝 떨어진 거야. 그래서 진평왕이 이 서동을 신통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의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안부 편지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서동이가 이제 백성들의 인심을 얻어가지고 왕이 됩니다. 왕.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냥 간단해요. 그래서 서동이가 왕이 돼서 무왕이 됐다는 겁니다. 무왕. 그러면 무왕이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선화공주는 왕비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무왕이 왕이 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법사한테 그 신통력을 부렸던 법사한테 부탁을 해서 절을 창간을 했다는 겁니다. 미륵사라는 절을 창간합니다. 이 미륵사가 이 삼국사기에서는 왕응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응사가 곧 미륵사인 겁니다. 이거를 창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이때 진평왕이요 수많은 장인들을 보내가지고 백제로 보내서 이 미륵사를 창건하는데 돕게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적국인데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련이가 이 내용이 아마도 그 고기에 있었던 것 같아. 이 내용을 이제 기술하면서도 이련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삼국사를 보니까 이 무왕은 법왕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삼국사기에는. 근데 이 고기에서는 가부의 아들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치. 삼국사기에서는 이제 법왕의 아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삼국유사의 내용이고, 그렇다면 삼국사기를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서는 백제부왕이 어떻게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진평왕한테는 진짜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있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그 무왕이 왕이 되기까지 그 왕계를 보자고요. 서기 554년에 이제 위덕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위덕왕이 이제 성왕, 그 신라군한테 죽었던 이 성왕의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맏아들. 그리고 이 위덕왕이 이제 서기 598년에 죽고 해왕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이 해왕은 위덕왕의 아들이 아니라 성왕의 둘째 아들. 그렇다면 위덕왕의 이제 동생인 거죠. 해왕은. 이제 이 해왕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해왕이 1년 만에 죽어버려. 서기 599년에 법왕이 왕이 됩니다. 법왕이 누구냐? 해왕의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1년 만에 죽었어, 해왕이. 그리고 이제 그 해왕의 맏아들인 법왕이 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중국 기록인 수서에 따르면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왕은요, 그 해왕의 아들이 아니고, 맏아들이 아니고, 이 위덕왕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수서에. 뭐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요, 이 법왕이 왕이 될 때 회왕이 1년 만에 죽었잖아. 그리고 이 법왕도 1년 만에 죽어요. 이게 뭔가 일이 터졌던 것 같아. 회왕이 죽을 때하고 법왕이 죽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서에서 좀 이런
내용을 기술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법왕은 해왕의 맏아들이 아니고 위덕왕의 아들이다, 이런 내용. 어떤 것이 맞는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뭐 법왕이 이제 해왕의 맏아들이라고 이제 삼국사에 기술했기 때문에 삼국사의 기록이 좀 신빙성이 더 있다고 봐야죠. 어쨌든 간에 이제 법왕이 왕이 되고 1년 만에 서기 600년에 이제 왕응사를 창건을 했다는 겁니다. 삼국사의 기록입니다. 근데 삼국유사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사를 창건한 게 누굽니까? 무왕이잖아, 무왕. 그죠? 근데 무왕이 이제 부탁을 해서, 법사한테 부탁을 해서 왕사를 창건했다고 합니다. 삼국유사에서는. 근데 삼국유사에서는 법왕이 이제 명령을 내린 거야, 죽기 전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왕이 이 왕사를 창건하고 곧바로 죽어버립니다. 서기 600년에 이제 드디어 이 법왕의 아들인 무왕이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외모를 보면은 이 무왕이 풍채가 빼어나고 뜻과 기계가 호골스러웠다. 이거로 봤을 땐 선화공주가 뿅 갈만도 하네. 그리고 이제 이 법왕 다음으로 이제 법왕의 아들이니까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삼국유사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가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백성들의 인심을 얻어서 평민 출신으로 왕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삼국유사에서는. 삼국사기에서는 법왕의 아들, 말하자면 왕족으로서 당연히 왕이 된 겁니다. 어느 것이 맞겠냐고요? 평민이 왕이 될 수 있냐고요? 고대에서. 당연히 삼국사기 기록이 맞다고 봐야죠. 무왕이 왕족 출신이라는 게 평민 출신이 아니라 왕족 출신에게 맞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다는 거는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고기의 내용이 틀리다는 겁니다. 백제무왕은요, 왕족이었다는 거죠. 평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평왕을 볼까요? 진평왕한테 딸이 있었다는 건 맞습니다. 진평왕이 서기 579년에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632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제무왕보다 일찍 죽은 거죠. 자, 기록에 따르면, 삼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제 진평왕의 딸이 2명이 나옵니다. 첫째 딸이 선덕여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고 또 다른 딸은 김춘추 아버지 김용춘의 부인이 되는 천명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2명밖에 없어요, 기록에 따르면. 진평왕의 딸은. 그러니까 삼국유사에서는 선화공주가 진평왕의 셋째 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없어요, 삼국사기.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왕은요, 법왕의 아들이 맞는 겁니다. 삼국사기 기록처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민이 왕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고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자, 삼국유사에서는 이제 무왕이 이제 진평왕의 사이로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어떤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이로서 인정을 받은 다음에 이제 왕응사를 창건할 때 진평왕이 이제 도움을 줬다는 내용도 있잖아요. 이거로 봤을 때는 진평왕하고 무왕과의 사이가 어떻습니까? 매우 좋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이 백제 무왕이 왕이 되자마자 진평하고 치고받고 합니다. 무왕 내내, 그러니까 진평왕이 죽기 전까지 백제하고 신라는 그냥 계속된 전투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삼국유사에 따르면 진평왕하고 무왕이 친해져야 되잖아. 근데 계속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로 봤을 때는 무왕하고 진평왕 딸 선화공주 간에
선화공주 자체도 없었을 뿐더러 무왕과 선화공주 간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를 이거 한 가지만 봐도 그냥 바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왕이 평민 출신이 아니고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왕이 됐다. 그것과 그 다음에 진평왕의 딸인 선화공주가 만약에 무왕의 왕비가 됐다면 이렇게 치열하게 전투를 벌일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제 무왕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 간의 러브스토리는 꾸며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꾸며낸 얘기인데 증거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에는 전혀 기록이 없잖아요. 근데 유물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 무왕의 왕비가 선화공주가 아니었다는 유물이 발견이 된 겁니다. 언제? 2009년도에 익산 미륵사지 서탑에서 발견된 금제사리 봉황기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2009년도에. 근데 이 기록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서기 639년 그렇다면은 백제 무왕 시기거든요. 그때 백제 왕후께서는 누구냐? 자평 사택적덕의 딸이다. 이 기록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백제 무왕의 왕비는 사택 가문의 딸이었다는 거죠. 증명이 된 겁니다. 선화공주가 아니고 백제 무왕의 왕비는 사택 가문의 딸. 그리고 이 사택 가문의 딸이었다는 게 더 신빙성이 있다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 서기에 따르면요. 그 일본 천황이 죽어가지고 이제 백제에서 조문사가 왔다는 거죠. 그 조문사의 얘기가 이제 기록에 있다는 겁니다. 일본 서기에. 금년 서기 655년 정월에 의자왕의 어머니가 죽었다. 의자왕이 누굽니까? 무왕의 맏아들입니다. 무왕의 맏아들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무왕의 왕비잖아요. 누굽니까? 사택적덕의 딸. 아시겠죠? 왜 사택적덕의 딸이냐면 조문사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자왕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난해 그러니까 655년 전이죠. 그러니까 654년에 11월에 대자평인 지적이 죽었다. 지적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적이 누구냐? 사택 가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사택 지적 비문이 발견이 된 겁니다. 여기에 따르면 서기 654년 9월에 사택 지적이 사찰 건립에 의견을 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택 지적, 대자평 지적,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이 지적이라는 사람은 사택 지적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자왕은 백제 무왕의 맏아들이었고 의자왕 시기에는 사택 가문이 조정을 꽉 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비 자체도 사택 적덕의 딸이었고 따라서 사택 가문의 딸이었다는 게 이게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왕비였다는 것이 아니라 사택 가문의 딸이 무왕의 왕비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삼국사기에서 이제 의자왕이 왕이 될 때 즉위년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 641년 의자왕은 무왕의 맏아들이다. 서기 632년에 타제가 되었다. 그리고 서기 641년에 왕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쉬운 게 이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에 대해서 만약에 선화공주가 무왕의 왕비였다면 만약에 여기 삼국사기 의자왕 즉위년도에 어머니가 누구다 이 기록이 있다면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나올 텐데 아쉽게도
이 의자왕 즉위년도에 왕비가 누구였는지, 의자왕의 어머니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만 나왔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겠지.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유물들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백제무왕의 왕비는요, 사택 가문의 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믿질 않아. 유물도 나왔는데. 근데 유물이 좀 늦게 나온 것 같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진짜 백제무왕하고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있었고, 이들이 러브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2005년도에요 학술 발표대회에서 이 익산 미륵사지 이 근처에서요 쌍릉이 발견이 된 겁니다. 쌍릉, 그러니까 무덤 2개가 발견이 된 거예요. 나란히 있는 이 무덤에 대해서 이 학술 발표대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백제무왕과 그 왕비인 선화공주의 무덤이라고 발표가 된 겁니다. 와,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 근거 없이 발표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어떤 거를 근거를 내세웠냐? 고려사에 있다는 겁니다. 삼국유사에도 있지만 고려사에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이 쌍릉 무덤은 이 미륵사 근처에 있잖아요. 미륵사가 뭡니까? 왕응사. 삼국유사에 따르면 백제무왕과 이 선화공주에 의해서 왕응사가 창건이 됐다고 하니까 이 쌍릉은 왕응사 주변에서 발견이 됐어. 따라서 이 쌍릉은 백제무왕하고 선화공주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제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구려에서도 있었잖아요. 똑같은 경우가, 비슷한 경우가 온달하고 평강공주의 사랑이 있었잖아. 근데 그거는 삼국사기 기록이 될 만큼, 관찬사세에 등장할 만큼 신빙성이 있었던 이야기인 겁니다. 온달하고 평강공주의 그런 내용은. 근데 이거는 이 백제무왕과 이 선화공주 간의 러브스토리는요 삼국유사에만 있다는 거야. 삼국사기에 나와주면 믿을 수 있겠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대로 또 이 학자들이 믿고 이거를, 와, 이런 발표까지 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다, 고려시대 때 누군가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 이런 이유에서. 그리고요 또 다른 삼국유사 법왕편에 보면요 선화공주가 나와야지. 그죠? 고기에 따르면 무왕은 어려서 이름은 서여. 뭐야 이거는? 무왕편에 보면은 서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또 서여라 그랬어. 좀 이상하죠? 애초에 왕응사를 질 때요 왕비하고 함께 지은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냥 왕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왕사를 이제 무왕편에는 선화공주하고 무왕이 이제 의견을 냈잖아. 저를 좀 집시다. 그러면 이 법왕편에도 선화공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 게 맞잖아. 그냥 왕비라 그랬어요. 왕비. 그리고 서동이라 그러지도 않고 서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국유사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제가 앞서 쭉 설명했듯이 이 백제무왕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의 러브스토리는 꾸며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화공주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고 백제무왕이 평민 출신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왜 이게 삼국유사에 수록이 됐을까? 그거는 이제 시중에 떠도는 고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 고기는 제가 볼 때는요 절에 있었다고 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자, 선하라 그랬잖아요. 삼국유사에 고기에 따르면 선화공주라 그랬어요. 선화. 요 한자를 보세요. 선화. 꽃 화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신라의 그 불교는 뭡니까? 미륵불교입니다. 미륵선화라고 합니다. 미륵선화. 요 한자를 보세요. 선화. 꽃 화자가 들어가잖아요. 선화 공주할 때 화자도 꽃 화자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봤을 땐 제가 볼 때는 절에서 이렇게 이런 절에서 만들어진 내용이 아닐까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고려시대 때 누군가에 의해서 짜집기가 돼서 책이 편찬됐다. 저는 이렇게 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백제무왕과 진평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이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 간의 이 러브스토리는요, 그냥 가십거리.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을 것도 없어.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